네, 안녕하세요. 셀치TV의 예스맨입니다. 준수파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스맨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쿠팡에 판매 점수가 있잖아요. 판매자 점수. 거기에 배송 지연으로 지금 빵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요? 이게 물건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중국 내에서 그 배대지까지 배송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배대지에서 출고도 그냥 정상적으로 출고가 잘 됐어요. 근데 보니까 통관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4일, 주말 끼고 하면 막 일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통관이 오래 걸리는 거죠? 보통 중국에 있던 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배에 있는 걸 내려서 아무튼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제 생각엔 하루면 통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통관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자, 지금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물품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5월 그 중국의 경우는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4, 5일 정도가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휴무일. 그리고 한국 역시도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한 3, 4일 정도가 연휴, 휴무일이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1, 2주 정도 밀린 물량이 5월 한 중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날 하루에 통관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물건이 계속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데, 그 통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창고에서 검수 후 출고, 컨테이너 실어서 중국 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인천이나 뭐 평택 항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품을 빼야 되잖아요. 배에 실린 물품을 흔히 얘기해서 야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야적한 곳에서 컨테이너를 빼서 누군가에게는 검사를 맡아야 되겠죠. 그 특송 장치장에 보세 창고에 이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이 물품을 하나하나 엑스레이를 통과하듯이 검사를 해야 문제가 없다. 오케이, 가져가세요 하면 이제 배송사에서 택배를 인수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컨테이너가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세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양 자체를 출고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어떻게 되는데요? 목록 통관의 경우에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죠? 뭐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처리되는 양보다는 인천항의 목록 통관, 전자선거의 특송 관련해서 검사하는 장비, 흔히 얘기하는 엑스레이 형태의 장비인데 이게 지금 6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6대의 엑스레이가 어느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들어오는 게 밀리지 않았을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약 한 열흘 가까이 되는 이런 그 제품 자체가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한 번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대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게 하루에 통관되는 그 컨테이너 양이 대충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 안에 물품이 작은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큰 게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이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뭐 10대 미만, 10대 좌우 이렇게 될 것 같고, 물론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작업을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상으로는 그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저 그냥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보통 사진이나 이런 거 다른 거 봤을 때 그 엄청 큰 배에 컨테이너가 몇백 개씩 실려가지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게 나 오늘 일 끝났다고 그냥 퇴근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리 쌓아놓고 그냥 간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네. 한정된 공간에 물건이 예를 들어 100개가 이미 들어왔어. 근데 오늘 10개밖에 못 뺐어요. 근데 다음날에 또 100개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밀린 거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 다 내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보통 이제 배에서 물품을 내리면 CT라는 컨테이너 이제 터미널이라는 곳에 컨테이너를 내리고 또 이 내려 있는 컨테이너를 CY라고 컨테이너 야드라는 곳에 또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각각의 업체마다 이제 특송사나 아니면 창고로 물품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 창고가 보통 이제 보세 창고, 세관 보세 창고라는 곳인데 이쪽에서 물품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내려 보내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랑 달라요. 검사를 해주시는 관세청에서는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야근이나 아니, 특근, 개청 작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고 답답한 건 우리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한 개청 작업, 아무튼 엑스레이 통과가 안 되면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를 계속 쌓아놓을 수밖에 없고 그럼 네 공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만약에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배에 그냥 계속 실어 놓는 건가요? 뭐 배에 계속 실어 놓는 경우보다 출발을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 아 중국에서 아예 네, 아직 네. 출발을 안 예. 하고. 근데 그런 경우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 배에 컨테이너가 엄청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구매된 셀러분들께서 취급하시는 특송 제품, 전자상거래 특송 제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전체량의 10%? 10%도 안 될 거예요.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물량을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하루에 이 목록 통관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통과될 수 있는 게 딱 6개밖에 인천 인천항 기준으로 네. 평균 정도 10개 정도의 네. 컨테이너가 통과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이제 물류 포워드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무작정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사전 신고도 하고 컨테이너 제 거 해주세요라고 미리 그 신청을 세간에 하겠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뭐 우리 게 빠르다 뭐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다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안에 작은 물건들이 위주로 작은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큰 물건 위주로 좀 돼 있으면 좀 빨리빨리 해서 컨테이너를 많이 뺄 수 있는 거고 네, 그럴 아무튼 수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엑스레이가 6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양 대비 치고는 통과되는 게 적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이제 최근에 2017년, 18년 뭐 그 이후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타면서 해외 직구 상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월 이 추계치 자체를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항으로 특송장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물품들을 하다 보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 뭐 요건 대상에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물건을 무작정 빼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지연되는 사유가 아주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목록 통관이 느린데 뭐 개인 통관 고유보가 잘못됐거나 수입 금지 품목을 들여오거나 HS 코드 잘못됐거나 이런 걸로 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 한 번이라도 빠지면 더 늦어지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항공 있죠. 예, 항공 그 단가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안정했었어요. 항공 그 화물 운송이. 근데 최근에 이제 안정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항공 단가를 인하하고 어느 정도 표준 단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나 식품류나 물이 들어있는 그런 수분이 들어있는 제품 뭐 이런 게 아니면 사실은 이제 항공으로 그 통관 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항공 통관이 왜 더 빠른 거죠? 네. 어차피 똑같은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항공 자체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해운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통관 관련돼서 관련 규정이 항공은 1일 내에 통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통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월동량 자체가 항공이 좀 작죠. 대신 가격이 조금 있겠죠. 그리고 항공 화물로 실을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제품이 전자기기나 특별하게 항공에 실을 수 없는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최근에 항공, 해운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항공 쪽으로 또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까 이제 쿠팡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수가 그럼 몇 점 되세요? 배송 점수나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주문 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어쩔 때는 막 빵점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네. 빵빵빵.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보면은 중국에서도 배송이 빨랐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출고도 빨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통관이 지연이 되면서 이제 약간 배송 점수에서 약간 이렇게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배송 소요 기간을 좀 넉넉하게 늘려놨어야 되는데 배송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고 소요 기간을 제가 정말 짧게 3일로 잡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약간 욕심을 부려서 그때 잠깐 좋았다가 또 결국에는 점수가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쿠팡뿐만 아니라 여러 오픈마켓에서 이제 배송 관련된 지수나 점수를
인해서 판매자의 지수가 올라가고 상품을 노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해외에서 물품을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구매 대행업 자체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예, 이런 배송 지연이 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1년에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거든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시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일부 판매하시는 셀러분들께서는 해외 배송 업체에 재고를 보유한다라던가 해서 좀 배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 경우도 많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네. 쿠팡이나 11번가에서 이제 아마존 해가지고 이제 직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잖아요. 네. 쿠팡에서도 저희 같은 구매 대행 업자를 통하는 게 아니고 쿠팡에 바로 직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튼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미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왠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통관이 빠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솔직히 약간 편법으로 관세청에서 어떤 혜택을 약간 주는 그런 게 이게 있나요? 이제 사실은 약간 위험한 발설이긴 하지만 그런 프리미엄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쿠팡 자체도 해외에서 쿠팡 자체의 플랫폼 형태로 뭐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고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통 컨테이너나 통 스페이스 야적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셀러와는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큰 차이가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생각하실 수 있는 뭐 상황이겠죠. 아무튼 괜히 한번 빠른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제가 뭐라고 괜히 말씀을 못 혜택을 주는 거 드리겠어요. 아닌가. 사실은 약간의 네. 프리미엄이 있다. 워낙 대량의 이제 상품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빠를 수도 있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예스맨님하고 목록 통관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통관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시고 출고 소요 기간이나 배송 기간을 넉넉히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